인천시가 검토하는 대선 공약, 이번엔 백년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공약이지만 기재부 예타 대상 선정에서 번번이 탈락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다음 달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번에도 탈락하면 목표로 했던 2025년 준공은 물 건너갑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뱃길을 따라 222km를 달려야 도달하는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 두문진과 사고태변, 콩돌해안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2005년 223만 명이던 여객은 2019년에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4년 만에 55%가 증가하면서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령도를 가는 방법은 여객선이 유일합니다. 특히 결항률은 65.1%로 100km 이상 항로 중 백령도가 가장 높습니다. 때문에 백령공항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BC값은 2.19. 이미 착공한 울릉공항이 1.11인 걸 감안하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올해 기재부 예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좀 거부 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령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 서해 5도 주민들의 획기적인 교통 개선뿐만 아니라 군부대와 같이 쓸 수 있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군부대에 대한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백령공항 건설은 다음 달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10월 예정된 기재부 심의에 세 번째 도전합니다. 앞서 탈락 이유는 상수도와 숙박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잘못된 선박교통 수요 예측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지적을 보완해 재심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엔 통과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령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토부하고 인천시, 옹진군이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는 신청할 때 꼭 필요함을 입증만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천시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송영길 당대표님 또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백령공항 건설 사업. 다음 달 세 번째 도전인 기재부 예타 대상에 선정돼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모든 대형 국책 사업이 그렇듯 백령공항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추진됩니다. 그런데 예타 대상 사업에서도 두 차례나 좌초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10월이 분수령인데요. 이도형 교수님,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인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 인천 백년간 여객선의 연간 결항률이라든지 또 설령 만료로 인해서 운항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업 역시 기재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령공항의 이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죠. BC값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기재부의 반대 궁색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기재부의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 조치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대 이유들 상수도 숙박 기반 시설이라든지 해수부의 선박 수요 예측을 믿지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5개 지방공사를 건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예타 대상에 포함시켜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울릉공항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문제점도 있고요. 하지만은 앞서 다가오는 10월 기재부 예타 선정 심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들여서라도 상수도라든지 숙박시설 확충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완하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기재부를 설득하고 명분을 쌓아간다면 또 지금 해당 지역구 배준영 의원이 또 기재위원회 소속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예타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